제가 방송을 조금 늦게 켜가지고 한 몇 분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식사 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다양한, 네, 안녕하세요. 음수고는 아니었고, 이제 누가 들어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뽁삼님. 네, 오늘은 다이어트 방법들, 특히 이제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의식주 중에서도 이 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당신의 식사 습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이제 식사 습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엄청 많이 먹는데 생각보다 살이 안 찌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공유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4월 20일 머슬 마니아, 오리엔트, 건국대학교 그 세탄놀홀에서 열렸던 그 머슬 마니아에서 네, 그 비키니 2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약간 이제 운동하는 약사로 좀 스스로 증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법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로피 어디 갔지? 네. 네, 뽁삼님은, 보통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세끼 다 드세요? 아침 안 드시고, 두 끼요? 그러면, 아, 뽁삼님은 두 끼를 드시면 혹시 간헐적 단식하시는 건가요? 발포 미네랄님, 새끼 드시는구나. 이제 뭐, 하루에 뭐 한 끼, 이렇게 일식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두 끼를 드시면서 간헐적 단식해서 이렇게 공복 시간을 늘려서 인슐린의 그 농도를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식사 습관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인슐린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시는 식사를 어떤 식사를 하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아니, 제가 이제 머슬마니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막 소고기, 특히 뭐 안심이나 이제 이런 거에다가 버터에 구워 먹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살이 별로 찌질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제 몸에 임상 실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원래 이제 센터에서는 뭐 고구마나 현미에다가 닭가슴살 이렇게 먹게 유도를 하잖아요. 뭐 임박해서는 이제 딱 그렇게 틀에 잡히게 먹으라고 하고, 이제 그전에는 뭐 견과류나 뭐 방울토마토, 이제 이런 아스파라거스, 이제 야채랑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이제 갈수록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막 소고기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식사 습관이 이제 그 내용물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구마는 저는 이제 고구마에 이제 식이섬유도 많고, 네, 단백질이 아니라 이제 포도당을 조금 좀 자연식으로 얻으려고 이제 사용을 했고요. 보통 이제 포도당은 제가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고구마 한 100g 정도 드시게 되면, 그 100g 전부 다가 포도당은 아니잖아요. 근육을 만들 때 약간 좀 더 빵빵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축 처지고 늘어진 게 아니라 이제 빵빵한 느낌. 잠깐만요. 여기요? 음.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가지고. 네, 포도당을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있잖아요. 뭐, 밀가루 관련된 거, 빵, 뭐, 떡, 이런 게다가 더 안 좋은 거는 트랜스 지방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뭐, 다른 뭐, 튀긴 음식들에 이제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더 안 좋고요. 정제된 탄수화물, 이렇게 군것질거리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아요. 예.
그런 거는 바로 인슐린 레벨 올리고 이제 우리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현미 이런 거 발화된 현미나 뭐 이제 흰 쌀보다는 현미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요즘 좀 육식도 막 해봤는데 이제 육식할 경우에는 또 살도 좀 빠지더라고요. 뭘 드시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고기도 막 먹었는데 이제 다음날 체중 변화 없고 오히려 이제 증가는 없고 이제 빠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네이버를 이렇게 찾아보면 2만 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주스 단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이 과당이 되게 많잖아요. 주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치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한 병을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병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당이 되게 많아요. 그 과당은 곧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면 지방 저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더 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얘는 이제 주스 단식 같은 경우는 칼로리를 극도한 이렇게 제한을 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살은 빠져요. 그런데 다시 하다 보면 이제 요요가 바로 오기 때문에 이제 별로 추천하고 있진 않아요. 네, 과당. 네, 이편함님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탄수화물이 이제 쪼개져서 뭐 다당류로 쪼개지고 뭐 이당류, 이제 뭐 단당류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 뽁삼님, 그, 점심, 저녁 두 끼만 먹고 헬스 조금 하고 러닝 6km씩 하는데 몸무게는 안 빠지고 음식을 줄여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거 채팅창을 공유를 해야겠다. 네. 어, 근데 그 두 끼 드시는 동안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 되게 중요한데요. 드시는 것 중에서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네. 뭐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솔직히 이제 뭐 탄수화물은 많이 줄이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으면 사실 살은 찔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자, 저는 이제 칼로리는 아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어느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칼로리는 아예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렇게 공복감,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끼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 저절로 배불러서 더 먹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근데 이제 그 두 끼 드시는 동안 뭘 드시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편함님은 밀가루가 주된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군데군데 뻘겋게 되는데 얘 알레르기인가요? 네, 원래 이제 탄수화물을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이 염증 반응 같은 게 일어나요. 저도 이 클린하게 음식을 먹다가 그 4월 20일 날 제가 머슬마니아 대회에서 이제 상을 탔다고 했잖아요. 비키니 그 클래식에서 2위를 했는데 그날 상 타고 나서 저녁부터 갑자기 편의점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막 커피자, 뭐 탄수화물 엄청 덩어리를 탄수화물 폭탄을 한 거예요. 그 얼마 동안 못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편의점 음식을 먹지는 않는데 갑자기 너무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자에 막 털어 넣었거든요. 지금 한 2주 넘긴 했는데 이제 처음에 막 그렇게 했더니 뽀르지처럼 염증 반응 일어나고 저도 이렇게 막 목 가렵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밀가루가 주된 음식이면 이제 그런 거 조금 피하시면 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수화물 밥. 네,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 더 안 좋다는 거고요. 밥도 탄수화물이죠. 근데 탄수화물을 그 이제 적게 드시라고 하는 게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아라. 이러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이제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아예 먹지 마라. 이럴 순 없고 밥심으로 산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루에 100g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100g은 햇반 있잖아요. 햇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그거를
이제 하나만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쌀을 꼭 드셔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양을 정하시면 이제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g, 뭐 70g, 50g 하고 이제 뭐 20g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체중 감량하는데.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생활화가 돼가지고 몸도 그 좋은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빵순인데 빵을 막 엄청 많이 먹다가 안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시 먹었어요. 왜냐면 그 향긋한 냄새와 버터 냄새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베이커리 지나다니면 먹고 싶잖아요. 하나 먹으면 몸에서 좀 안 받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느낌? 그 클린 푸드를 이제 드시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반응들도 옵니다. 네, 모발 이식 4번. 네, 안녕하세요. 음, 네, 두부, 방울토마토, 양상추, 아몬드, 바나나, 사과 이것만 6개 정도 한 달 동안 먹으려고 하는데 건강에 상관이 없을까요? 너무 이제 극단으로 이렇게 팍팍 치우치면 분명히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요요가 오거나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지금 단백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 식물성 단백질은 뭐 두부가 있다고 치긴 하지만 일부러 육식은 다 빼신 건가요? 네, 와서님. 와서 What's up? 이건 줄 알았어요. 네, 모발 이식 4번 프로페시아 사러 오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병원 가서 처방전 갖고 구입하시는 게 더 좋죠. 아, 저요? 약쟁이냐, 영양사냐? 아, 제가 사실 약사인데요. 시기를 가장 중요시해요. 저 운동도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아까 누누이 말했지만 머슬매니아에서 상도 탄 약사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약사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에 더 치우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보험도 안 되고 되게 비싸니까 예방하는 데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조금 치료에 이제 목적을 두는 우리나라에 저는 예방을 하자라는 식의 건강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 네, 저는 이제 와선님 같은 경우는 아, 저 인스타 검색하면 나오나요? 뭘로 검색하셨길래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는 삶을 실천하자고 하는 게 이런 이제 그 근본 원인, 우리가 만약에 질병이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식이 습관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제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치팅데이도 있고 이제 모임에서 이제 탄수화물이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파스타 먹어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그 식단 안에서 제일 조금 영양적으로 나한테 이제 괜찮겠다라는 음식을 골라서 섭취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저는 약사예요. 네. 음식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음식 이런 거의 중요성을 알고, 3월에 이제 미국의 학회도 갔다 왔어요. 저탄 학회라고. 탄수화물은 줄이자. 이런 학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제이슨 펑 같은 의사 선생님은 원래 이제 중국계인데, 이제 캐나다에서 의사 그 병원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당뇨 관련된 분이신데, IDM이라고 약간 그 식이 습관 관련된 거에 되게 파고드셨어요. 왜냐면 이 당뇨라는 것도 무조건 이제 식이랑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당뇨 하면 인슐린이고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우리 탄수화물 이런 거를 제한하면 분명히 이제 그 비만도 뭐 그렇지만 이제 당뇨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아, 네. 이제 고기도 사실 드시면 좋아요. 만약에 고기를 못 드시겠다 그러면 우리 닭가슴살 일회용 포장돼 있는 거 있거든요. 자취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힘들겠죠.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닭가슴살 일회용으로 된 거를 되게 자주 먹었어요. 원래 제가 근육이 없었거든요. 근육이 없고 채식을 하던 사람인데 채식을 할 때는 오히려 빈혈이었어요. 막 이렇게 매갈이 없고 약간 이제 빈혈기가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육식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육식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건강한 느낌이 더 풍기고 이제 근육도 생기고
닭가슴살도 먹고 삶은 계란의 그 흰자를 특별히 좀 많이 먹었더니 이제 근육도 생기더라고요. 그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이제 근력이 더 생기고 근육도 더 발달을 하고, 지금도 이제 식스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식스팩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어요. 식스팩을 정말, 네, 강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음, 네. 네, 저는 라면은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음. 예, 그리고 이제 네, 햄버거는 저 먹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햄버거를 먹을 때 그 빵 한쪽은 빼고 먹어요. 빼고 먹으려고 하죠. 네. 아, 이제 고시 식당 맨날 가서 밥 먹고 그래서 70에서 74kg로 금방 살쪘다고요? 이게 이제 식당에서 드시게 될 경우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전 반 덜어내거든요. 그리고 반찬을 좀 더 많이 먹어요. 네, 동물성 단백질이랑 이제 식물성 단백질하고 영양분이 다른 거가 있죠. 다른 거가 있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제가 잠깐만 슬라이드를 찾아봐야겠다. 그, 왜, 예, 식물만 먹게 되면 그 동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육식학회도 제가 다녀왔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한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막 이런 것들 다 나열된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저는, 코베님, 저 키토식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일단 키토식보다도 저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는 품질이 좋은 지방, 질이 좋은 지방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버터가 이제 버터 중에서는 최고 가빙이지만 이제 금액이 좀 비싼데, 뭐, 지금 제 냉장고에 이제 버터들이 수두룩한 게 있어요.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일부러 버터에다 구워 먹고, 탄수화물을 줄인 대신에 그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질 좋은 버터를 사용해서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와서님, 맥주도 안 좋고 콜라도 안 좋은데요? 네. 영화 보면서 맥주 먹을까요? 콜라 먹을까요? 일단 맥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당 많죠. 미음으로 시작하는 술들은 다 당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맥주, 막걸리 이런 것들 당 많고, 뭐 원래 이제 술 같은 게 텅 빈 칼로리잖아요. 이제 9g, 9kcal 내니까, 그렇지만 몸에 유익한 것도 없고 하니까 텅 빈 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콜라도 엄청 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추입니다, 비추. 차라리 그냥 탄산수 드세요, 탄산수. 그러면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탄산수에다가 오히려 그 레몬 있잖아요. 레몬을 이렇게 짜가지고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 네, 김정현님 뭐라고 하셨는데, 김정현님 식습관이 어떠신가요? 어, 제가 위에를 못 읽은 것 같은데, 아, 제가 뭐 잘못됐다 그랬나요? 위에 뭐라고 이렇게 남기셨나? 네, 한번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뭐 잘못 읽었을 수도 있고. 아, 네. 네, 식사 습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네, 그냥 그런 거 이제 습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 이런 것도 이제 서로 공유하려고, 방제, 네네. 일상생활이 피로하다. 자주 느끼는 것도 음식이랑 관련이 있나요? 만약에 과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소화하려고 그 소화 요소가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막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음식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또 가공식품,
그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를 먹으면 그것도 이제 소화 효소가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건강과 관계돼 있는 대사 효소, 그러니까 음식을 소화하는 데 사용되는 효소 말고 우리 면역이랑도 관계 있고 암세포도 죽여야 되고 뭐 이런 우리 건강과 관련된 효소로 사용될 수 있는 대사 효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건강이랑 멀어지는 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 이제 효소가 일정한 양이 있다고 치면 그 많이 먹거나 과식하거나 그런 가공된 식품을 드시기 경우에는 소화효소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랑 멀어지는 삶,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소식하거나 뭐 칼로리를 확 줄인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게 한, 100이라고, 그러니까 완전 배부르다를 100이라고 쳤을 때 한 70% 정도만 배가 차게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드시면 이제 대사 요소를 더 많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로한 것도 네, 나아질 수 있어요. 네, 커베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맥주랑 콜라, 우유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안 좋군요. 왜 둘 다 안 좋죠? 저 이제 왜 술자리에서 술은 안 마시고 대신에 막 사이다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정말 안 좋아요. 네, 나는 뭐 술 안 마시니까 뭐 사이다 마시니까 좀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와인이랑 사이다랑 봤을 때는 와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이제 성분도 있고 오히려 장수랑 관계되어 있는 게 와인은 이제 추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네, 고기도 많이 드신다고요? 김정현 님은, 밀가루를 많이 지금 체중이랑 이런 건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고기는 이제 많이 드시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밀가루 많이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뭐 한 번에 딱 끊어라 그러면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양을 차츰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왜 뭐 빨리빨리도라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으로 막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차츰차츰 이렇게 줄이면 괜찮아요. 이렇게 적응이 되고 괜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막 이제 나는 오늘부터 밀가루 아예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갑자기 밀가루 생각이 너무 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밀가루 폭식, 네, 탄수화물 폭탄을 이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얼굴 살 빼는 방법. 살쪄서 코골이가 심해졌는데, 그러면 지금 망쿠님이 스스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코골이가 심해지고, 뭐, 사실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자는 동안에 호흡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살 빼야 돼요. 살 빼야 되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답을 말씀하셨어요. 네, 살 빼야 돼요. 얼굴 살 빼는 방법, 글쎄요, 경락을 받아야 되나? 저는 이제 원래 되게 잘 먹는데 얼굴 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잘 먹다가 이렇게 얼굴에 약간 이렇게 이중턱 비스물이 생기기 시작하면 살을 딱 빼기 시작해요. 좀 신경 쓰는 거죠. 탄수화물을 더 제한을 하고, 이제 막 100% 찰 정도로 먹던 거를 한 6, 70%찰 정도로 이제 배부르게 먹고 이제 기분 좋게 먹고요. 이 뱃살 중에 이제 옆구리살이 약간 이렇게 잡히기 시작할 때 이제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그 사진을 찍어요. 바디 프로필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바디 프로필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이제 저렴한 곳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 하고 이제 사진 좀 잘 찍는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사실 요즘에 그 핸드폰 그 사진이 되게 아니, 그 화질도 되게 좋고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꼭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본인의 바디 프로필 같은 거를 찍어서 조금 관리를 해주면 평생 그 바디, 몸이랑 이런 그 체중이랑 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팁입니다. 꿀팁을 드렸네. 네. 아, 와서님, 음,
뭐 먹으면 어차피 위장에서 다 녹잖아요. 근데 영양분이 다 녹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뭘 먹어도 다 똑같아서 다 똑같. 근데 그 어떤 걸 드시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음식이 어떤 영양소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밀가루 같은 경우를 많이 드시면 거기에 과잉의 포도당이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있다 보니까 이 포도당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뭐 이렇게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많이 있는 포도당은 지방에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럼 이 중성지방은 이 뱃살도 많이 생기는 그 원인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잘 꺼내서 써지지가 않아요. 지방을 이제 태워서 써야 되는데 잘 쓰지 않는 지방이 바로 이제 중성지방이에요. 우리가 포도당이랑 이제 지방이랑 이렇게 봤을 때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봤을 때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 포도당은 그 우리가 평상시 지갑에 다니고 있는 지갑에 들고 다니는 지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갑자기 필요해, 돈이. 그러면 그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렇게 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지방 같은 경우는 은행에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뭐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인터넷 뱅킹 이런 거 잘 되지만 그런 거 인터넷 뱅킹 이런 거 없다고 쳤을 때 은행에 가서 힘들게 찾아서 써서 인출하는 돈이 바로 지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지만 적고요. 오히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것이 우리 몸속에 지방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게다가요, 그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 밀가루 뭐 이런 뭐 쌀, 떡, 빵, 면 뭐 이런 걸 드시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인체에 있는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요. 그게 되게 어려운 말로 최종 당화 산물인데 이거는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억력도 없고 뭐 치매 뭐 이렇게 막 주름 이렇게 노화랑 관계된 모든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게 그 과잉의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인체에 있는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만드는 최종 당과 산물 이런 것들입니다. 또 딴 데로 막 세고 있네요. 네, 소식. 저 약사입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 소식하려고 하고 아침마다 양배추즙, 브로콜리 갈아서 먹고 있긴 하고 있다고요. 네, 뭐 잘하고 있으신데, 어, 네, 뭐 이렇게 고기도 좀 드시고, 그 삶은 계란에 흰자도 좀 드시고 단백질도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울 보는 습관 자주 들이면 좋죠. 왜 우리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바디 체크하고서 이렇게 막 찍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봐야 어디를 좀 이렇게 빼고 운동을 통해서 탄력을 얻을 수 있나 이런 것들 살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을 사랑하시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화면 옆에 지금 왜 웃음이 나오지? 거울 있어요, 거울. 거울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약간 자뻑하시고 이렇게 공주병, 왕자병을 이 있어야 더 예뻐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나는 오늘 그러니까 저도 막 여기 지금 좀 살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이제 살 좀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거울을 봤죠. 네. 음, 저는 안 먹어도 안 빠져요. 네. 그 키가 170이면 적정 체중이 몇 킬로냐 하면 이거 그 네이버나 인터넷 들어가서 BMI 수치 있거든요. BMI. BMI라고 그 몸무게랑 체중을 입력하면요. 그 뭐지 우리 아시아에서는 BMI가 23 이상, 뭐 25 이상 뭐이면 이제 과체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그 인터넷에 영어로 BMI 이거를 베이소 약자라서 제가 갑자기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를 입력하시면요 거의 정상인지 저체중인지 과체중인지 뭐 비만인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18.68이었어요. 며칠 전에 했을 때 그러니까 한 23까지는 괜찮아요. 네, 코코님 안녕하세요. 먹어도 안 빠져. 식욕 억제제 먹어도 안 빠져요. 안 먹어도 안 빠져요.
식욕 억제제는 어차피 안 드시고 계시는데 왜 식욕을 억제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는 식욕이 너무 넘치니까 음식만 봐도 막 너무 먹고 배 불러도 또 먹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 좀 효과가 있지. 어차피 안 드시는데 안 드시는 거에 대해서 안 빠지는 것을 필요로 하는 약을 복용하실 필요는 없죠. 만성위염. 를 먹게 되면 속쓰림이 나오는데 고치려고 소식이나 아침에 영배 음 그러게요. 이게 위에 좋은 게 이제 양배추즙 뭐 이런 거긴 한데 음 이거는 아마 좀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위험의 그 정도가 어떤지도 제가 잘 몰라서 네, 뭐 점막에 좋은 비타민은 뭐 제가 비타민 A 뭐 아연 뭐 이런 것들, C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릴 수는 있긴 하는데 지금 위험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하고 밀가루를 줄여야지. 네, 노화됩니다. 예. 제가 사실 이제 40대인데 조금 어려 보이지 않나요? 네. 피부에 좋아지는 음식. 네, 코베님 말씀하세요. 피부에 좋아지는 음식은 뭐 많죠. 뭐 비타민 C 있는 것도 좋고, 네. 뭐 영양제로도 이제 드실 수가 있죠. 뭐 히알루로닉 아시드, 콜라겐 뭐 이런 거. 콜라겐 있는 것도 드시면 좋고, 비타민 C가 콜라겐을 또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 편도 인후염. 요즘에 좀 인후염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조금 인후염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하고 있냐면 또 목소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이렇게 가방에 들고 다녀요. 이렇게 분말 아니 분사되죠. 네, 장 건강이 좋으면 이제 피부가 좋아지기도 하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쪽이 안 좋으면 이런 데 막 뭐 나고 하잖아요. 네, 중성지방을 없애는 게 오메가3니까 매일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겠네요. 중성지방, 이제 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염 작용도 하고, 다이어트에도 사실 도움이 돼요. 왜냐면 얘가 이제 우리 음식물 중에 오메가6가 들어있는 게 더 많아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66대 1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옥수수 사료를 먹는 그 소나 돼지 뭐 이런 가축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옥수수 사료를 먹었을 때는 오메가6의 비율이 많은데 오메가6의 비율이 많을수록 그 지방산이 약간 불균형이 일어난 거거든요. 오메가6가 더 많을수록 살이 찌고 먹을 게 당긴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이 더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메가3 음식 또는 오메가3 뭐 그 제품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더 먹어줘야 지방산의 불균형이 이제 균형이 좀 잡혀가면서 이제 음식을 봐도 이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먹고 싶은 거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은 좀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건강이 좋으면 피부도 좋아지죠. 이게 장이 또 이제 우리 모든 기관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 안에 또 미생물도 우리의 세포 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예, 장 건강 해주시면 좋죠. 뭐 아토피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어, 덴마크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는 그거 아닌가요? 자몽이랑 뭐 음, 블랙커피랑 먹는 게 덴마크 다이어트였던 것 같은데, 제가 2만 가지 이상의 다이어트를 막 보다가, 머리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저탄만 하면 된다라는, 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황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육식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아킨스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음, 네, 다이어트 방법 중에 이제 아켄스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이제 탄수화물은 제한하고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거죠. 그런 다이어트들도 있고
또 덴마크 다이어트, 뭐 존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덴마크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자몽이랑 뭐 블랙커피랑 뭐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그 뭐 왜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하나만 약간 극단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영양소의 불균형도 일으키고요. 결국에는 다 요요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너무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이제 어디 음식점을 갔어요. 그럼 거기 음식점에서 가장 그 탄수화물이 좀 적게 돼 있는 식단, 그리고 다들 요즘에 너무 그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나에게 헬, 헬시, 그러니까 건강할 거다라는 거를 아세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밀가루 많은 음식을 고르시는 거잖아요. 더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맛은 없더라도,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건강한 음식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몸에서 좀 안 받더라고요.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강한 음식을 스스로 아시거든요. 그냥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그냥 돼요. 네. 근데 이제 저탄고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대신에 이제 지방을 채워 넣는다는 게 아무 지방이나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지방을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질이 좋은 지방. 왜냐? 이 탄수화물의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한 거를 이제 지방이 대신 채워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탄수화물을 줄이니까 막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이 허기짐을 이제 좀 든든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방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막 방탄커피 드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탄커피? 방탄소년단의 방탄은 아니고요. 네. 요즘에 뭐 GS 편의점에도 팔고 어디지? 어, 텀앤텀스 버터커피 해가지고 또 파는 게 바로 방탄커피예요. 네, 운동 꾸준히 하면 이제 이게 노폐물이 땀으로 또 나오니까 이 혈액순환도 잘 되면서 이제 피부도 좋아지죠. 네, 짱구님 안녕하세요. 혈액색이 진하다는 게 이제 탁한 건지 묽은 건지 탁한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는데 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 네, 계란. 아, 저는 탄수를 어느 정도 먹냐면, 사실 지금은 좀, 아, 오늘 저녁은 제가 오늘 양천구 약사회 그 홍보이사인데, 홍보위원장인데, 저 지금 회의를 하고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실 텐데, 저 먼저 좀 일찍 들어왔거든요. 방송하려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샐러드에 야채 조금 먹고, 그냥 고기만 먹고 왔어요. 이제 그, 왜, 뭐 된장찌개 드실래요? 뭐 이런 누룽지 드실래요? 이런 거 고를 때 이제 저는 나왔는데 그런 거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드실 때 그 뒤에 식사는 안 드신다고 하면 돼요. 그 고기를 드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고구마 말랭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거는 좀 먹고 있고요. 뭐 하루에 탄수를 얼마를 먹는다고 딱 정하긴 그러는데 이제 100g 이하로는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회 끝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약간 막 에브리데이 치팅 데이 하면서 치팅을 많이 했죠. 다시 이제 내일부터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네, 내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밀가루도 음, 지방을 사실 이제 동맥경화나 혈관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미국에서 1950년도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거를 말씀하심으로 인해 어, 그 약간 뭐 식이 그 가이드라인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지방이 그 비만의 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이제 탄수화물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됐는데 오히려 비만인 사람들의 인구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은 게 우리 지방으로 막 많이 변환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지방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를 그렇게 촉진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은 그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를 뿜뿜뿜 이제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인슐린을 잘 다스리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이제 식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게 진짜 잘 먹는데요. 근데 뭐 살은 안 쪘어요. 그 대회도 끝나고 저는 2kg 쪘어요, 2kg. 근데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이제 선수 중에 이제 몇 분은 이제 정말 많이 쪘거든요. 10kg 이상 막 이렇게 저희 집에 강아지가 네, 10kg 이상 찐 분도 계시거든요.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그 뭐지? 약간 탄수를 줄이면 정말 살이 안 찐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증인인 게 전 옛날에 진짜 채식을 되게 잘했다니까요. 채식을 잘하고, 빵순이었기 때문에 빵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물론 당연히 뭐 샐러드 이런 거 아주 좋아하는데, 육식을 되게 많이 첨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살 별로 찌지도 않고, 네. 최근에 또 이제 그 친구 병원에 가가지고 복부 초음파를 했어요. 되게 놀라더라고요. 복부 초음파랑 갑상선 이 초음파를 했는데, 갑상선이 이렇게 깨끗한 그 사람이 온 거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면서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자신만만하네요. 네. 그리고 간도 되게 깨끗했고, 뭐 담낭, 뭐 췌장부터 해가지고 다 깨끗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혈액 검사는 아직 나오지 않는 관계로 지금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일일 탄수.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일일 탄수는 만약에 이제 먹게 되면 제가 원래 쌀 이런 거를 잘 먹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먹는 게 이제 현미랑 이제 고구마 이렇게 먹고 있고요. 뭐 다른 거는 웬만해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음. 와, 코베님 저탄고지 3년 차 뭐 변화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로우캅 저탄을 이제 추구하는 약사고요. 네, 이제 거기에 제가 사실 막 곱창 이런 건 좋아하진 않거든요, 원래가. 근데 한번 이제 시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완전히 진짜 채식주의자의 빵 이런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니글니글한 거를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이제 버터는 아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버터. LDL이나 TG 같은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에 물이 안 갔나요? 이게 우리가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회를 듣고 나서 그 총 콜레스테롤이랑 TG 있잖아요. 중성지방을 체크하는 그 혈당이랑 같이 체크하는 세 가지 칩이 들어있는 그 기계를 사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또 이제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음식을 먹고 그 체크한 거에 대한 임상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오히려 막 육식하거나 이제 저탄고지를 하신 분들은 LDL은 좀 올랐어요. 오르고 TG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흰빵에다가 가공된 그 고기를 넣어서 이제 드신 분들은 중성지방 수치는 확 올라가고 이제 TG는 좀 그러니까 TG가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이 확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LDL이 막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고지혈증 약을 주는 거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LDL이 어느 수치 정도 돼야 오히려 더 오래 살더라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LDL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그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데 TG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잉의 포도당으로 인해서 지방에 저장된 거잖아요. 잘 안 빠져요. 예. 그리고 TG 이런 것들이 그 중성 지방은 우리 이제 그 삼고랑도 좀 관계가 있고요. 네. 고지혈, 뭐 고혈압 이런 것들이요. 네, 그쵸. 지방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뭐지, 약 바르게 사용 또는 이제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음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불포화 지방산 많이 먹어야 된다. 우리 세포막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게 불포화 지방산이다. 이러면서 고등어, 연어 이런 것들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아보카도 오일,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우리 세포막을 부들부들하게 해주고 이제 신호 전달이 잘 되게 해주면서 너의 뇌에 있는 그 DHA, EPA 이런 게 이제 그 뭐야 우리 오메가3 그 영양제 같은 거 먹을 때도 이제 그렇게 써 있잖아요. DHA, EPA가 몇 밀리그램 들어있고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DHA 같은 경우 뇌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이런 거를 먹으면 우리 뇌도 부들부들해져서 신호 전달이 잘 돼서 너네가 공부하는 것들이 다 머릿속에 쏙쏙 박힌다. 그런데 너네가 만약에 트랜스 지방을 먹는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 트랜스라는 게 이게 약간 경화된다는 뜻인데 이제 경화유나 뭐 마가린 이런 것도 안 좋고요. 어쨌든 그 정제된 탄수화물 우리 그 인스턴트 식품들 튀긴 거 이런 거에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세포막이 딱딱해져가지고 그럼 어디도 딱딱해지겠냐? 뇌도 딱딱해지고 너의 머리는 돌머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돌머리가 될 거다 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말해요. 돌머리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재미있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근육량 많이 늘리면, 아, 근육량 많이 늘리면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커져서, 네, 아내 육현육님은 좀 뭘 많이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위에 막 저밀도, 고밀도 막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LDL 중에서도 그 저밀도, small dense LDL이라고 있고, 이게 산화된 형태의 AOX LDL이 있는데 그런 게 안 좋은 거예요. LDL 중에서도. 좋은 지방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되냐면, 기버터나 이제 버터 중에서도 좀 괜찮은 버터들이 있어요. 저기 뭐지? 그 앵커 버터? 앵커 버터도 좋고요. 저기 이즈니 버터 뭐 이런 것도 좋고, 네. 그 상품명은 다 뭐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버터, 괜찮은 버터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도 나열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다음에 뭐 좋은 버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만약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수 식품 중에 하나가 또 초콜릿이에요. 근데 초콜릿 중에서도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70% 이상인 거를 먹으면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99%, 뭐 92%, 85%도 이제 챙겨 먹고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왜 고를 때 이제 저는 함량만 위주로 보다가 뒤에 봤는데 막 사탕수수 그 그런 이제 당류가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스테비아 쓴 슈거 프리하고 스테비아 이렇게 써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스테비아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이런 걸 드시는 게 더 몸에 좋아요. 약간 난화과 이런 거는 난화과가 들어가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스윗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난화과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단맛을 내주는 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안에 또 성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몸에 좋은데, 저탄고지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친구랑 같이 초콜릿을 샀어요. 근데 너도 이제 뭐, 장수식품 하나 사라 하고 했고, 저도 이제 샀는데, 저도 모르게 다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손버릇이 좀 나빴나 봐요. 그래서 다 들고 와서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스테비아가 써 있었던 이제 초콜릿을 제가 훔쳐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요? 저탄고지 하는 사람처럼 많이 안다고요? 저도 저탄고지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질 좋은 지방을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저 그 로우캅 덴버 갔다 왔어요. 덴버에 뭐 제이슨 펑이랑 뭐 그 지방의 그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다 원서로 사가지고 네, 그런 거랑 그 제프리 거버 선생님 다 의사 선생님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 되게 많이 만나고 막 제이슨 펑은 제가 팬클럽 회장하겠다고 막 이러고 왔습니다. 제이슨 펑 아시죠? 뭐 비만 코드나 단식 그 SBS 끼니에 관련해서 이제 단식으로 유명했던 이제 제이슨 펑. 이제 제이슨 펑이 왜 단식을 추천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거를 이렇게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음식이 있으면 힘들고, 그러면 인슐린의 그 호르몬을 이제 수치가 높아지니까 이런 것을 아예 그냥 신경 쓰기 싫어하면 그냥 굶으라 이거예요. 단식.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이 상승할 일이 없으니까요. 네, 간헐적 단식할 때도 우리 그 칼로리 없고 단 거 아예 없는 차나 물, 뭐 블랙커피 이런 것만 이제 마실 수 있게 허락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그 사실 오늘 무슨 제가 제 블로그에는 썼는데요. 몸짱 약사 민대원 그 치시면 그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운동을 많이 했거나 뭐 저탄고지 하셔서 이제 인슐린이 펌핑되지 않게 하신 분이나 또 뭐였더라? 어쨌든 그러신 분들의 그 소변에서 케톤체가 이제 나왔대요. 케톤체가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1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뭐 그 질병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뭐 당뇨랑도 멀고 막 이랬다는 이제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탄을 해야 된다는 근거는 이제 여기에서 또 비롯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 블로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짱 약사 민재원 쓰시면 됩니다. 저 제프리 쌤 다 알죠? 그 제프리 거버 쌤이랑 이러고 사진 찍었는데, 네. 되게 그 되게 많이 그 제 블로그에 보시면 잠시만요. 갑자기 재채기가. 제 블로그에 보시면요. 제이슨 뻥 선생님이랑 그 Fat Emperor 있잖아요. 지방 황제 Fat Emperor랑 또 많은 선생님들이랑 육식하시는 그 뭐지 선생님들이랑 또 찍은 것도 있고요. 뭐 데이브 뭐지 에릭 웨스트맨인가 데이브 웨스트맨인가 지금 갑자기 또 막 이름이랑 성이랑 헷갈리네요. 아무튼 저탄고지 하시는 대가분들 너무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공부했어요. 거 미국 가서. 학회가 이제 3, 4일 열렸었는데 이제 육식학회랑 이제 저탄학회에서 뭐 공부 많이 했죠. 네, 몸짱 약사 민재원. 몸탕? 네,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네, 사람들은 굶주림에 특화돼 있죠. 맞아요. 네, 우리가 또 이제 옛날에는 뭐 구석기, 신석기, 이제 우리가 세팅이 이렇게 사냥을 해서 또는 채집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 굶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축하는 거에 익숙해진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인 인슐린은 딱 하나밖에 없고 이제 나머지는 그 반대 기능을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면 도움이 되겠죠. 뭐, 그냥 수다만 떨었는데, 이제 10시 52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황제 다이어트, 아킨스 다이어트도 있고, 뭐, 지중해식 다이어트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중해식도 사실 이제 약간 그 메디테리언 그 견과류랑 뭐 올리브랑 이런 야채들 먹는 것도 좋아는 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육식도 이렇게 넣고, 뭐, 연어는 뭐 당연히 좋고, 네. 그런 것도 좀 좋아합니다. 저탄고지에다가 네, 구석기 시대 이제 다이어트, 이제 팔레오 다이어트인데 이건 약간 자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공되지 않는 거 위주로 먹어라 이런 거고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는데 얘도 간헐적 단식이랑 비슷해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서울 의대 이제 그 교수님들이랑 거기 의예과 이제 학생들이 박사님들이었나 학생들이었나 이제 만든 건데 하루에 이제 먹기 시작하는 시작 시점부터 12시간까지만 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럼 8시에 먹기 시작했으면 그 뭐 10시간인지 8시간인지 그 딱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자유롭게 먹고 그 이후에는 먹지 마라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이제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늘려놓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둔 거고 야식을 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솔직히 6시, 7시 이후에 안 먹게 되면 날 보면 체중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몸도 이렇게 가볍고 개운하고 이제 그런 거 위주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간헐적 단식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Weight Watchers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함께하는 다이어트를 되게 추천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봤을 때 그게 만약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카톡방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함께하는 다이어트 이런 방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했을 때 그 뭐지?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아픔, 뭐 아픔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동병상련할 수 있는 또는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기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같이 이제 끼리끼리 논다가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예뻐지는 사람들이 같이 예뻐지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웨이트 워처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음식에다가 숫자를 매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게 웨이트 워처스 다이어트 쳐보시면 뭐이 사이트가 또 어마어마해요. 앱으로 관리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저탄 하시면 돼요, 저탄. 어, 네. 뭐, 친구네님은,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먹으면 먹는 대로 이제, 그러면 이제 영양소가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뭐, 유산균 제품은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배만 나온다. 네, 당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유산균 제제 한번 좀 드셔보시고요. 배만 나온다. 화장실 다 계속 가시는데 배만 나오는 거는 뭐 좀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식이 습관이랑 생활 습관이 어떤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장 운동을 잘 하려면 이제 걷는 게 되게 좋대요. 걷는 게. 걸음으로 인해 이게 다리를 움직여주면 이게 장이 이제 꿀렁꿀렁 움직이게 돼서 이제 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다리를 떨으라고. 네. 다리 떨면 우리 복 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장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이랑 또 관계 있는 게 이제 또 비만세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분은 다 빠져나가니까 살찌는 거랑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영양소의 적절한 그런 것들이 흡수가 돼야 우리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면 병원 가서 좀 확인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10시 56분이네요.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당신의 식이 습관이 뭐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읽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의사가 가르쳐주는 최강의 식사 교과서,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 분이 쓴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개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여기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살 빠지는 식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에 의하면, 근데 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는 것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된 원인이다. 살찌는 원인은 육류도 지질도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칼로리와 비만은 무관하다. 근데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에요. 막 정말 고기를 막 10인분, 11인분 이렇게 드시면 살쪄요. 네, 왜냐면 뭐 단백질도 많이 드시면 이게 살찝니다. 칼로리를 줄여도 살은 안 빠진다. 예, 칼로리를 줄이면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빼야 돼요. 잘 먹, 잘 빠.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잘 먹고 잘 빠지지만 그 먹는 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고요. 어떤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방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먹어도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지방을 많이 드시면요, 오히려 이렇게 배변을 더 잘 누를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지방은 과식하면 변으로 배출되어 의외로 몸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100% 몸속에서 흡수된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제 왜 옛날에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되고 음식이 우리 지금 한국의 그 편의점처럼 이게 발 닿는 곳에 손 닿는 곳에 편의점 이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시대니까 이렇게 무조건 이제 포도당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섭취만 하면 이제 흡수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사로 바뀌지 않는다. 식사로 조절할 수 있는 수치는 10%.
그 먹는 걸로 인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되는 거는 사실 뭐 저는 25%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몸속에서 그냥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져요. 먹는 걸로 많이 섭취를 한다 한들 네. 그 그러니까 뭐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달걀이나 육류는 삼가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백질 보충제가 심장을 망친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 저도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 음식으로 드시라고 하고요. 운동하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물어봐요. 단백질 보충제 뭐 먹느냐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먹으면 안 좋다. 뭐 이렇게 신장도 간도 망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어야 살찌지 않는다. 혈당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거는 말이 좀 많긴 해요. 사실 제가 막 자주 먹었거든요. 이 5끼를, 그러니까 뭐 식사를 막 완벽하게 5끼 먹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중간에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럼 견과류 한 포씩 먹고, 이렇게 간식을 좀 자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사이 먹는 간식을 인슐린의 분비를 확 높이는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조금 드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삶은 달걀 이런 것들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되죠.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과당이기 때문에 더 쉽게 살찐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이제 과일 같은 경우, 뭐, 오렌지나 뭐, 자몽. 저는 요즘에 되게 놀라는 게 제가 자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몽 주스를 마실 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기 안에 시럽 넣지 말아주세요. 그냥 자몽만 갈아주세요. 뭐, 착즙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시고 나서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어, 저 이거 못 먹겠다고. 혹시 시럽 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절대 안 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셨을 때 정말 시럽을 넣은 것처럼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먹던 과일이나 뭐 야채 같은 경우, 야채는 여기서 말하면 안 되지. 네, 과일 같은 경우 약간 신맛 이런 것들이 더 강했는데 요즘에는 개량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 달아요. 그래서 과일은 오히려 이전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이렇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쳤을 땐 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 일시적 흥분이 피로감을 갖는다. 네, 우리가 막 너무 피곤해 그러면서 단 거 땡겨 뭐 이러면서 뭐 초콜릿인지 또 초코 뭐 관련된 뭐 케이크나 이런 거 막 먹잖아요.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찾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게 했다가 이제 혈당이 확 떨어지면서 이제 불쾌해지면서 또 다시 또 설탕을 찾게 되는 그 탄수화물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오히려 피곤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9번째 발암성 의심 식품을 먹지 않는다. 가공육의 발암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새벽 6시에 유산소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음식 섭취를 당연히 하죠. 공복 유산소를 하면 그 지방이 많이 빠지긴 해요. 한 2kg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공복 유산소를 하는 날, 하는 왜, 할 때랑 좀 안 할 때랑 만약에 또 안 할 때는 또 주기적으로 안 할 때가 있잖아요. 2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운동은 식후에 하는 게 바로 좋다는 거는 이제 먹고 나서 인슐린이 빡 분비가, 이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식사 후에 하는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하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운동을 막 하고 나면 이제 또 막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과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폭식해서 이제 혈당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거 잘 조절을 하실 수만 있다면 공복 유산소 하는 거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체지방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그다음에 이제 몸에 좋은 음식 10가지인데요. 벌써 11시 3분이네요. 네, 저 이제 그 뭐지? 나이트록사이드. 그 NO2 같은 경우는 그 왜 소세지나 그 스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질 아질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물에 데쳐서 먹어요. 애들이 이제 스팸 이런 거 좋아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삶은 물에 이렇게 약간 데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라서 이렇게 살짝 구워서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약간 그 가공된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색제 말씀하신 네, 아질산나트륨 그 발색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올리브유. 이 탄수화물이랑 함께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이제 파스타 집에 가면 뭐 식전빵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살을 찌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친구는 올리브유나 버터에 발라 먹더라도 나는 발라 먹지 말고 그냥 빵 그 자체만 먹어야지 하는데, 오히려 그 빵 자체만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나 버터에 발라 먹는 게 GI 지수 상승을 낮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혈당이 확 솟는 것을 이제 낮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죠. 그래서 올리브유랑 그러니까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먹을 때 지방이랑 같이 먹는 게 몸에 더 좋다는 거예요. 네. 몸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당뇨, 심장 질환 예방에 좋다. 와인, 아까 말씀드렸죠. 노화 방지 장수로 이어진다. 레드 와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화이트 와인은 미네랄 성분의 영향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네, 그리고 둘 다 이제 폴리페놀이 이제 듬뿍 들어가 있어서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고요. 혈당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 레드나 화이트가. 그다음에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을 고른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폴리페놀이 많아서 이제 좋은 건데, 이것도 이제 설탕보다도 이제 그 스테비아 들어있는 이제 그 초콜릿 고르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 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AGE 아까 말했던 최종 당화산물 있잖아요. 그 과잉의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몸속의 지방이랑 결합해서 노화를 일으키는 어, 원인의 성분인데 얘랑 이제 요산 수치를 낮춘다고 해요. 요산은 통풍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요산, 퓨린 들어있는 음식 이런 것들 이제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몸에 좋은 음식을 콩으로 집었고요. 이제 몸에 좋은 음식 치즈라고 해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한다. 특히 이제 천연 치즈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얘도 뭐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 그 파란색 그 색소가 안토시아닌인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제 노화 방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이 커피인데 간 내린 커피는 건강식품이다. 이제 커피는 당뇨병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제 사실이 밝혀졌고요.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얘는 이제 일어나시고 나서 1시간 있다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일어나자마자 이제 코티졸 레벨이 완전히 좀 높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커피를 또 마시면 더 상승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식초. 혈압을 낮추고 피로 회복에 좋다. 우리가 뭐, 한동안 인기였잖아요. 뭐, 쌀식초, 현미식초, 흑식초, 뭐, 와인, 비니거, 이런 거, 뭐, 식초 들어있는 거를 물에 조금 타서 이제 자기 전에 먹으면 뭐, 오히려 살도 빠져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이제 식초 좋고요. 여기서는 이제 식재료는 가열하면 변질되기 때문에 날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온으로 이제 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이제 최종 당화산물을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왜 아까 과잉의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인체의 그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서 이제 노화를 촉진하는 최종 당화산물 이런 것들도 이제 고온으로 요리했을 때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네, 섬유소 많은 이제 탄수화물 드시면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늦게까지 그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또 찾아뵐지 제가 이제 방제에다가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약사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그리고요, 저 이제 유튜브에 제니의 드럭스토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니의 드럭스토어입니다. 감사합니다.